2달러 98센트. 페인트 1 갤런을 사려면 그 돈이 필요하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5달러 지폐를 건네줍니다. 새 것처럼 깨끗한 5달러 지폐죠. 페인트 한 통에 아직도 3달러인 곳 아세요? 저도요. 하지만 그 영상은 돈을 고정적이고 논리적이며 기계적인 것으로, 하지만 진실로 여기도록 우리를 훈련시킨 거죠. 당신은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돈이 단순히 종이 숫자나 작업 포인트가 아니라 에너지라는 걸 알고 있고, 지금 당장 당신에게 흘러오거나 아니면 쏜살같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게으르거나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 절대 그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빈도 때문입니다. 돈은 노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고된 노동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절박한 사람에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돈은 당신의 모습, 당신의 기본적인 신념, 숨겨진 프로그래밍, 그리고 돈을 둘러싼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돈이 생기는 순간 혼란스럽고 부족하고 사라질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지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모님, 불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생존만 하도록, 번영만 하도록 훈련시킨 시스템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은 여전히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바이러스처럼 당신의 재정 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그대로 두세요. 돈은 논리에 반응하지 않고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모든 학위를 따고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 그 무엇보다 돈을 원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주파수가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을 줍니다. 지금 당신은 결핍과 흐름, 두 가지 채널 중 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채널에 갇혀 있든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채널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다행히 당신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는 산소처럼 당신에게 아무런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책이 부의 게임 전체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뒤집는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바로 돈은 벌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허락된 것이며 그 근본적인 상처, 나는 불을 가져도 안전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붙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도 노력도 실현 기술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돈은 에너지이고 당신의 에너지는 바로 그 비밀번호입니다. 그 환상을 깨뜨립시다. 돈은 물건이 아니라 주파수입니다. 돈은 벌어서 얻는 것도 나눠주는 것도 고된 노동으로 얻을 자격도 없습니다. 돈은 맞춰지고 허락되고 당신의 내면 상태에 따라 당신에게 반사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당신을 지치게 하도록 만들어진 조작된 게임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돈은 금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가치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믿음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집단적 합의, 그것이 전체 시스템입니다. 믿음은 에너지 계약과 같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처럼 당신의 믿음은 잠재력을 현실로 무너뜨립니다. 돈은 어렵다고 믿으세요. 짠, 그 버전을 이해하시겠죠? 돈이 당신에게 쉽게 흘러든다고 믿으세요. 이제 당신은 그 타임라인을 무너뜨렸습니다. 장은 주파수에 귀 기울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주파수를 정하고
그 주파수의 90%는 당신이 말을 할 수 있기 전부터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노력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여전히 빈털터리인 이유입니다. 덜 바쁘지만 더 깨끗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이유입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흐름도 없습니다. 이토록 간단하고 무시하면 그만큼 위험합니다. 보세요. 돈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자연에 뿌리 내리지도 않고 신의 법칙도 아닙니다. 그것은 훌륭한 브랜딩을 갖춘 신념 체계를 숫자로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당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깨어났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까지 조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돈이 생존, 성공, 그리고 가치를 의미한다고 최면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믿어야만 존재하는 무언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영적 법칙입니다. 돈은 믿음이 물리적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 마법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내일 아침 일어나서 돈은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면 시스템은 즉시 붕괴될 것입니다. 은행도 신용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미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독일, 1920년대, 짐바브웨, 2,000명의 사람들이 단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현금을 불태웠습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코 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념 체계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조작되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얻기는 어렵고 잃기는 쉽다고 생각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오직 운이 좋거나 무자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말이죠. 왜냐고요? 그들이 당신을 궁핍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을 순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은행과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제 좀 더 난해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 커런시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라틴어 쿠레리에서 유래한 말로 달리다, 흐르다는 뜻입니다. 돈은 항상 그런 존재였습니다. 움직임, 에너지, 순환. 그런데 내면의 배선이 결핍의 기반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흐름을 막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돈을 밀어냅니다. 아무리 똑똑하든, 아무리 노력하든, 아무리 돈을 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돈은 납치당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통제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기업, 기관들은 유동적인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에너지는 족쇄로 변질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올가매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빚은 우연이 아닙니다. 빚은 계획된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지만 실제로 얻는 것은 수십 년간의 갚아야 할 빚입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규칙 안에서 간신히 살아남기 위해 시간을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마법입니다. 그것이 환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노예로 만든 것은 결코 돈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돈에 대해 어떻게 느끼도록 프로그램한 방식입니다. 진정한 마법은 종이가 아니라 신념 체계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허락을 받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
가치가 곧 생산성이라는 느낌. 하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되찾는다면 당신은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돈에 굴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돈을 도구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돈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워하거나 쫓거나 고군분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태어났습니다. 당신을 작게 만들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잔해를 위해. 당신의 진짜 임무는 단순히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받을 때만 가치 있다고 말하는 잠재의식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풍요를 위해 만들어졌고 이제 그 풍요로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비밀은 이겁니다. 아무도 돈이 움직임을 좋아한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돈은 순환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서는 죽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 돈을 쌓아두면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의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우주에 분명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 흐름을 믿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이 오고 우주가 온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주파수를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내면, 외면, 위, 아래가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상태가 외면의 은행 계좌가 됩니다.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풍요롭다고 느끼면 돈은 흐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꽉 쥐고 쌓아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돈은 사라집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돈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흐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돈을 쓰고 자신감을 가지고 베풀고 두려움 대신 넘치는 마음으로 투자할 때 그 스위치가 켜지고 흐름이 활성화됩니다. 돈은 금고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순환하며 흘러가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주입한 가장 큰 거짓말은 모든 것을 저축하고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정력적으로 꽉 쥐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절할 때까지 숨을 참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산소와 같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주고 받습니다. 그냥 가져갈 수도 저축만 할 수도 없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부는 당신이 무엇을 간직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내로 무엇을 내놓을 때 활성화됩니다. 부는 사물이 아니라 회로이고 회로는 열려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 흐름을 여는 순간 시스템은 반응합니다. 언젠가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누군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입니다. 그는 실존하지 않지만 당신의 일부가 그이기 때문에 실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릭의 49번째 자영업 배관공으로 22년째 그 일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천장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요. 새벽 3시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을 때 파이프가 터질 때요. 그때 에릭이 나타납니다. 그는 게으르지도 멍청하지도 무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일찍 출근하고 요금을 낮게 책정합니다. 매번 일을 제대로 해내지만 그는 빈털터리입니다. 여전히 공과금에 쫓기고 월급날마다 연명하며 그저 비수기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에릭은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파산한 상태이고 일 이상의 것들에 지쳐 있습니다. 마법에 걸린 탓에 지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마법 말입니다.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는다면 나는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하면 아무도 날 고용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마침내 성공한다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에릭은 단순히 파이프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진짜 돈을 벌면 사람들이 싫어할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일어서는 대신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겸손이 아닙니다. 미덕으로 포장된 두려움입니다. 죽고 망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일했다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남긴 갑옷처럼 두려움이 물려줬습니다. 에릭은 돈이 에너지라는 걸 모른다. 그는 돈이 벌칙이라고 생각한다. 피를 흘리고 기어다니며 얻는 것, 지하실과 물집을 헤치고 나아가며 매번 성공할 때마다 펑 하고 터져 나온다. 뜬금없는 청구서, 고장난 벤, 한 주 동안의 부진, 벌금.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다. 패턴일 뿐이다. 그의 신경계는 오직 한 가지, 생존을 위해 작동한다. 넘쳐나는 것도, 확장하는 것도,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에릭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나 자신을 잃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내 가치를 위해 돈을 쓴다면 결국 혼자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같은 가격을 유지한다. 아니오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 계속 예라고 말한다. 그리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계속 궁금해한다. 하지만 사실 에릭은 망가진 게 아니다. 그는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코드를 쓰고 있을 뿐이다. 잠재의식의 각본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고 그가 그 코드를 다시 쓰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수입도 고객도 투쟁도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의 에너지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으니까요. 제발 제가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고통 없이는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겁니다. 만약 그 고통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건 당신이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똑같은 갑옷을 입고 똑같은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었지만 바로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이 마법은 무의식 속에 머무는 동안만 유효하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봅니다. 느껴요? 알죠? 그래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릭에게도 당신에게도 아닙니다. 자각은 마법과 선택을 깨뜨립니다. 암호를 다시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정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핍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일찍 시작해서 간단하고 듣기 좋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심어진 명령이었습니다. 마치 흉터처럼 신경계에 새겨진 암호처럼요.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을 때마다 당신의 몸은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돈은 어렵고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7살이 되었을 때 당신의 돈에 대한 청사진은 이미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이나 우주의 법칙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결핍, 타인의 상처에 기반한 것이었고 학교는 그것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에너지, 부의 빈도, 받는 법에 대해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당신에게 가만히 앉아 암기하고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규칙을 따르고 허락을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유를 위해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또 다른 조건화와 함께 온주의 경주와 종교에 훈련시켰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자, 사실을 바로잡아 봅시다. 돈은 악이 아닙니다. 중립적입니다. 단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당신이 탐욕스럽다면 돈은 그것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관대하다면 돈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빈털터리가 신성하다고 믿을 때, 즉 시스템이 빈털터리를 통제하기 더 쉽다고 믿을 때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빚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만큼 빨리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마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들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인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몸을 맡겼습니다. 돈이 있으면 손실을 감수하고 혼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요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움찔하고 싸게 팔고 과도하게 주고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 깊은 곳에서 부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빼앗기기 전에 잃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소셜미디어가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크롤을 하며 모두가 이기고 당신보다 빠르게 성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영감을 받는 대신 뒤처진다고 느낍니다. 작고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그건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 부채이고 비교할 때마다 모든 메시지, 모든 순간, 모든 믿음, 이 모든 것이 청사진에 쌓여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그 청사진은 지금 바로 당신의 재정적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된 것은 다시 프로그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신비주의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발레에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그릇을 통해 흐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릇이 불안정하거나 너무 작거나 너무 부서지거나 두려움 위에 세워졌다면 빛은 당신에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망가뜨립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돈을 끌어모았다가 바로 잃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급여 인상을 받고 계약을 맺고 수표를 상속받고 소송에서 이기고 회사를 팔고 결국 무너집니다. 스트레스가 치솟고 편집증이 스며듭니다. 과소비하고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모든 것을 망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갑니다. 복권 당첨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0%가 파산합니다. 5년 안에 파산하는 사람도 있고 당첨되기 전보다 더 나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운동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훈련하고 규율과 희생,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하지만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는 순간 무너집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 따르면 NFL 선수의 78%가 은퇴 후 2년 이내에 파산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NBA 선수의 60%는 리그를 떠난 후 5년 이내에 파산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돈, 명예, 관심.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그들에게 잠재의식 속 부의 정체성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빠르게 들어오고 그만큼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부를 안전하게 지닐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부자이고 세상이 당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부를 내던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돈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확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에너지라면 당신의 에너지장은 그 그릇과 같습니다. 만약 그 장이 갈라지고 혼란스럽고 약하고 치유되지 않았다면 돈은 에너지가 항상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을 단락시키는 것이죠. 단순히 불을 끌어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에너지장은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파수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취약합니다. 그들은 돈을 끌어들이지만 여전히 에너지를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나타나면 에너지장에 균열이 생기고 신경계가 붕괴되고 심지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선 용으로 휘청거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릇이 도착한 것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발라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릇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빛은 그들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돈은 당신의 정체성을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그 정체성을 증폭시킵니다. 돈에 대해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또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면 돈이 도착했을 때 바로 그 감정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받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풍요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충분하다고 믿지 않는다면 현실을 잠재의식적인 자아상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을 밀어낼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잠깐 자아는 내려놓아 봅시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조용히 지내며 아무도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는 동안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으로 부자라고 느낀 게 언제였나요? 서류에도, 은행 계좌에도, 몸과 마음에도, 영혼에도. 솔직히 말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렇죠? 몇 년 동안 에너지를 쏟았으니까요. 청구서나 책임감 때문만이 아니라 침묵, 억압, 외로움, 수치심 때문에요. 아무도 당신에게 받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주는 법만 가르쳐주다가 결국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지금 당신은 지친 몸과 어수선한 마음, 커져가는 분노에 휩싸여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뭐야? 당신을 위한 거야? 말하지 마세요. 감히 큰 소리로 말할 순 없겠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재정적으로 막힌 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막힌 겁니다. 당신은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한 사람들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반쯤 미소 지으며 고통을 숨기고 죽어라 일했던 사람들의 짐 말입니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안전, 힘, 평화, 선택,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당신의 부분이 치유될 때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남은 것들을 쫓으며 그것을 생존이라고 부르겠죠. 아직 늦지 않았지만 계속 가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계속 일하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계속해서 가슴에 불안감을 안고 깨어날 거예요. 유튜브와 조용히 스크롤하며 주의를 빼앗고 결국에는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아무도 모르게 혼자 무너져 내리고 비통하고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마치 돈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을 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모든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는 이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해결책은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내면에서부터 재건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더 이상 끝난 척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이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을 재프로그래밍하고 편안하고 목적의식이 있으며 평화롭게 부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가 당신을 믿기 전에 당신은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에너지장을 봉쇄하세요. 아침입니다. 일어나세요. 전화도 소음도 없이 조용히 서서 큰 소리로 말하세요. 내 에너지를 되돌려 보내드립니다. 나는 모든 힘의 누출을 막는다. 나는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더 많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가만히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쉬어라. 둘째, 가치 있게 움직여라. 그저 일만 하지 마라. 마치 당신의 시간이 신성한 것처럼 행동하라. 가격을 올려라.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들에게 거절하라. 자신의 에너지가 화폐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나타나라. 왜냐하면 그것이 화폐이기 때문이다. 셋째, 부자처럼 말해라.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 그저 그럴 여유가 없다. 어떻게든 해낼 것이다. 대신 이렇게 말해라. 지금 부는 나를 찾고 있다. 내가 쓰는 모든 돈은 몇 배로 돌아온다. 나의 가치는 매일 증가하고 나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비록 그것이 가짜처럼 느껴지더라도 잠재의식은 거짓말과 명령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라. 넷째, 당신의 공간을 청소하라. 왕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당신의 환경은 잠재의식을 반영한다. 방이 지저분하다면 당신의 마음은 힘을 잃고 있다. 청소하고 정돈하라. 신성한 것을 태우세요. 말 그대로 풍요로움을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다섯 번째, 밤의식. 잠들기 전 잠재의식적인 부의 주입. 방해는 없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충분히 했어 라고 말하세요. 나는 그 과정을 믿습니다. 휴식을 취함으로써 통제력을 내려놓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부유한 자신을 상상하세요. 그저 자유로워지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며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돈과 일치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은 모습을 상상하세요. 이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기 전에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움츠러드는 법을 배우기 전에, 숨는 법을 배우기 전에, 투쟁이 당신의 목적이라고 믿기 전에 당신에게서 힘을 빼세요. 이것이 권력 평화, 부로 돌아가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이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일어설 수 있고 이번에는 혼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부유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보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를 너무 좁게, 너무 문자 그대로, 너무 작게 정의합니다. 사람들은 부를 화면 속 현금 숫자, 지갑 속 지폐, 은행 앱의 디지털 잔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풍요의 가장 낮은 진동수이며 모든 고차원을 거친 후에 최종적인 부의 표현입니다. 사실 부는 훨씬 더 미묘한 형태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주는 낯선 사람, 일어나지도 않을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일들, 건강검진 결과가 양호하거나 고객이 당신을 지치게 할 뻔했던 계약을 해지하거나 낯선 사람과의 대화로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거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구해주는 지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화폐의 형태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풍요의 흐름을 에너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함정입니다. 돈만을 부로 인식한다면 삶이 당신에게 축복을 주려 할 때조차도 당신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의 원천은 현금으로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에너지로, 보호로, 방향 전환으로, 평화로, 건강으로, 그리고 사람들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만 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그 기적이 위장에서 나타나도 무시하거나 더 심한 경우를 당합니다. 돈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불평하세요. 우주가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을 치료해 주었는데 그날 당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파산한 것처럼 느낀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빈곤의 가장 해로운 형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에 대한 무지입니다. 당신은 렌즈를 조정해야 합니다. 낮은 부의 가치를 깨닫기 전에 높은 부의 가치를 먼저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형이상학적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식하는 것은 당신이 무시하는 것을 확장하고 당신이 무시하는 것은 축소합니다. 모든 축복, 모든 방향 전환, 모든 은혜의 순간을 소득의 한 형태로 보기 시작하면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속도로 당신의 수신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마침내 우주에 제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금뿐만 아니라 에너지, 통찰력, 호의, 흐름 등 모든 형태의 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현금은 우주의 목표가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가 됩니다. 기적은 동전 한 닙보다 더 비싼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청구서나 은행 계좌에 집착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역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인식이 바뀔 때 그 영역이 열리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비금전적 풍요로움을 추적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당신에게 나타난 것은 시간, 에너지, 스트레스를 절약해 주었고 무엇이 잘못될 수 있었는지 묻지 않고 도움, 지침 또는 존재를 제공한 것입니까? 이것들은 사소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화폐 코드입니다. 이것들은 부의 신호이며 이것들을 더 많이 볼수록 당신의 잠재의식은 부를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여기 당신이 결코 듣지 못했던 진실이 있습니다. 돈은 노력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적 신호, 감정적 신호, 의식적 신호 등 다양한 신호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는 단순히 수입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빈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빈도가 나는 꼼짝 못해 라고 말한다면 돈이 도착하더라도 그 돈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메시지를 보내는 물리적인 닻이 필요합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넘치는 에너지 속에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언어를 우주에 전달하고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는 3가지 간단한 신체적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순환 마법은 움직이지 않는 돈은 쓸모없는 짐이 됩니다. 두려움에 쌓이면 그 흐름을 멈추게 됩니다. 이 마법은 흐름을 즉시 되살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명으로 소액을 기부하세요. 큰돈일 필요는 없고 $5 정도면 충분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팁 항아리에 넣어두거나 낯선 사람의 장바구니에 넣어주세요. 다음 사람의 커피값을 대신 내주세요. 하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확하고 의식적인 생각으로 하세요.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이것이 제가 흐름을 신뢰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항상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흐름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순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현장의 제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다시 열리면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둘째, 영수증 의식.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의 에너지는 나는 돈을 쓰기에 안전하지 않아.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 라고 말합니다. 그 신호는 흐름을 죽입니다. 이 의식은 바로 그 순간에 그 주파수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돈이 떠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분이 좋았던 물건의 영수증을 가져가세요. 생존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저녁 식사, 선물, 책, 가벼운 무언가에 대한 즐거운 지출입니다. 영수증 뒷면에 이렇게 적으세요. 돈은 쉽게 배가 되어 내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접어서 지갑이나 핸드백에 넣으세요. 볼 때마다, 만질 때마다, 심지어 느낄 때마다 잠재의식은 나는 시스템이 아니라 원천이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돈은 내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흐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장은 항상 정체성에 반응합니다. 셋째, 넘치는 봉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두 가지 방식으로만 사용합니다. 돈을 쓰고 죄책감을 느끼고 저축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세요. 이 의식은 세 번째 더 강력한 길을 소개합니다. 바로 순수한 넘침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말입니다. 돈의 외서 10%를 넘침이라고 적힌 특별한 봉투에 넣으세요. 만지지 마세요. 비상시에 대비해 저축하지 마세요. 그냥 쌓이도록 두세요. 왜냐고요? 이것이 에너지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잠재의식에 이게 내 마지막 돈이 아니야. 난 그저 살아남는 게 아니야. 난 충분히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고 내가 지금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이고 물리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투를 더 많이 쌓을수록 당신의 정체성은 그 진실과 더욱 일치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이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명을 통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파수 코드이자 신경계를 재프로그램하고 우주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의식입니다. 단순히 부유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일치된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생각을 형태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더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신호를 보내세요. 그리고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예를 들어 짐 캐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빈털터리 무명 배우 시절에 $10,000,000짜리 수표를 직접 썼습니다. 5년 후에 미래를 그려보고 매일 현금으로 바꾸며 때로는 멀홀랜드 드라이브에 주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5년 후 그는 정확히 $10,000,000짜리 영화 계약을 따냈습니다. 우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잠재의식이 너무 강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현실은 따라잡아야 합니다. 아직 모르실 수도 있지만 현실화가 유행하기 전, 전문가가 등장하기 전, 사람들이 그것을 스크립트와 크리스털 게임으로 만들기 전, 수십 년 전에 암호를 해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네빌 고다르였고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숨겨왔던 모든 변명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1905년에 태어난 네빌은 설교자도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경험하고 남은 생애를 다른 사람들이 그 진실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그의 메시지는 급진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급진적입니다. 그는 당신의 상상은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믿음이 아니라 원인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네빌은 의식만이 유일한 현실이며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단지 내면의 가정이 외부로 투사된 것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세상은 당신 자신을 밀어내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관계, 당신의 은행 계좌, 당신의 불운, 당신의 성공 여부,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행동이나 노력의 거울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잠재의식적 믿음의 거울입니다. 이것이 네빌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네빌은 당신이 무엇을 가정하는지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환상일 수 있지만 당신이 가정하고 매일 느끼고 체화하는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매일 돈 뭉치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지만 여전히 나는 빈털털이야. 돈은 쉽게 벌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각본을 쓰거나 비전 보드를 사용해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것이 네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느낌이 비밀입니다. 생각이나 긍정, 기계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잠재의식은 영어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동, 감정, 반복, 정체성으로 말합니다. 무언가를 진실로 느낄 때 몸은 이완되고 신경계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네빌은 제자들에게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가정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끝을 향해 사는 게 아니라 끝에서 사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미 그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빌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계획을 세우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눈을 감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상상하라고 말할 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계좌를 확인하고 잔액을 확인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움찔하지 않고 물건을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안전하고 자유롭고 안도감을 느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느낌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 느낌 속에서 잠들어 보세요. 잠은 잠재의식으로 가는 관문이고 잠드는 순간 느끼는 감정이 당신의 주된 진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빌의 정확한 기법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다면 그들이 당신을 칭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일을 놓쳤다면 세일이 성사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 두려움을 평화로 바꿔보세요. 왜 그럴까요?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기억을 수정하면 잠재의식은 수정된 버전을 진실로 저장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반복하세요. 그러면 현실은 그에 맞춰 변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쩌죠? 이게 함정입니다. 믿기 전에 증거를 원하죠. 네빌은 이를 뒤집습니다. 믿으면 그 반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당신의 외면 세계가 내면의 변화에 뒤처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이 깨지기 직전에 포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증거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그 가정에 집착하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이틀 밤 동안 부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를 보고는 봐, 효과가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주는 묻습니다. 당신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아는 것을 믿습니까? 내면의 세계에서 확고부동해지면 외부 세계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빌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그의 방법을 따랐고 그들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한 남자는 일자리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네빌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방금 취직했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기쁨을 느끼고 그들의 말을 듣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미소 지으세요. 그 남자는 며칠 동안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불려 나왔습니다. 일자리, 높은 연봉, 완벽한 조합.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건들의 달이었습니다. 현실은 그의 새로운 내면의 가정을 중심으로 스스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네빌은 무언가를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꿀 사람은 자신뿐이고 당신을 구하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도 상사도 하늘에 계신 신도 당신이 바로 작용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비난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만 네빌은 그것을 박탈하고 당신에게 다시 힘을 줍니다. 당신이 이것을 만들었고 당신은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그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왜 당신은 여전히 부족함 때문에 시각화하고 마치 귀찮은 일처럼 각본을 쓰고 이미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빌이 당신에게 진실을 건네주었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세요. 그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 느낌을 고수하며 세상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바꾸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법칙입니다. 당신은 평생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입니다. 어니스트 홈즈 이후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있습니다. 아직 그를 알지 못하더라도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마음은 자석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미 그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어니스트 홈즈는 마음의 과학이라는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의식적 창조를 위한 영적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니스트 홈즈는 누구였을까요? 1887년에 태어난 홈즈는 철학자이자 영적 스승, 그리고 형이상학적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교를 설파하거나 구원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상 유지에 훨씬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여 신성한 지성에 접근하고 의도적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개인이 필요 없다고 믿었습니다. 고통받을 필요도 천국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풍요, 평화, 건강, 부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이해하셨다면 당신의 마음은 무한한 근원으로 향하는 입구입니다. 어니스트 홈즈는 미사여구를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우주에는 당신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힘, 신성한 지성, 신, 우주의 정신, 즉 장창이라고 부르든 원하는 대로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이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열에 신경 쓰며 이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믿음, 감정, 반복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각인된 것은 무엇이든 그것은 다시 형태로 반영됩니다. 부족함을 믿는다면 그것은 더 큰 부족함을 줄 것입니다. 넘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홈즈는 이것을 행동 속 마음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재정적으로 계속 벽에 부딪힌다고 가정해 봅시다.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홈즈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고치지 말고 내면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외적인 것은 그저 메아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빈털터리가 된 게 아닙니다. 돈은 어렵다고 마음속 청사진에 적혀 있기 때문에 빈털터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의 신호이자 방송이며 법칙입니다. 이 무한한 지성은 당신의 신호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말이 아닙니다. 분은 당신이 명령하는 주파수이지 체이스가 아닙니다. 홈즈는 무언가를 쫓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나타나도록 하는 조건을 만듭니다. 당신은 돈을 나타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돈에 이미 둘러싸인 당신의 모습에 맞춰 조율합니다. 그 모습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는 이미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 통제, 수치심, 생존에 갇힌 당신의 현재 진동은 그 진동수에 맞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직업은 가짜로 만들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명령을 통해 새로운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내면 환경을 업그레이드합니다. 홈즈는 정신적 동등물 창조라는 연습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첫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둘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얻으려면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셋째, 그것에 맞춰 마음을 훈련하세요. 그러니 더 많은 돈을 원한다면 돈에 집중하지 마세요. 부와 동등한 정신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피해자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게 됩니다. 부족함을 연습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평화를 연습하기 시작하고 편안함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가진 사람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상태가 더욱 현실화될수록 외부 세계는 그것을 더욱 반영합니다. 기억하세요. 신은 당신의 집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최고의 영은 영원히 자신을 내어줍니다. 받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부족, 스스로 정한 한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저 밖에 있는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이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난과 기다림을 멈추고 영적인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부는 보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홈즈의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의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치 파산한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흔들리는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 악순환에 계속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법칙에 부합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제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물려받은 것과 같은 정신적 청사진에 따라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현실의 의식적인 원인이 될 것인지 말입니다. 홈즈가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은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없어진 것도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면 삶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닙니다. 삶은 거울, 수신기, 당신이 선택한 주파수의 반영이 됩니다. 어니스트 홈즈는 단순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현실의 법칙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구축했습니다. 당신은 창조적인 마음과 하나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창조하고 있으며 당신의 생각은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돈을 구걸할 필요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현실에 기꺼이 헌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체계에 대한 믿음이나 행운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 말, 그리고 정열을 통해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당신의 힘에 대한 믿음. 어니스트 홈즈는 그저 그렇게 살았다고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뿐 아니라 당신 뒤를 이을 모든 사람을 위해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책에는 당신이 누구인지 잊게 했지만 당신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은 당신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힘을 반영합니다. 이건 탐욕에 관한 게 아니라 일치, 자유, 그리고 진실에 관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도전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미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살아보세요. 기다리거나 희망하지 말고 그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또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용하고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